랜드마크란 뼈의 세부적인 명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스캐퓰라, 견갑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견갑골은 하나의 뼈의 명칭이고요. 이 견갑골 안에는 다시 그 위치들마다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런 용어들을 저희가 랜드마크 용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랜드마크 용어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무판과 같은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위에 어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물건을 부착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각칼과 같은 것들로 이런 홈을 한번 파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릴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마크 용어에서 지금처럼 돌출되어 있는 부위를 돌기라고 표현하고요. 이 돌기에는 대부분 근육들이 부착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온폭 파여져 있는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몰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저희가 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함몰과 열림 부위에는 혈관이라든가 신경과 같은 조직들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많은 뼈들에는 다양한 랜드마크 용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용어들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스캐퓰라를 직접 살펴보면서 스캐퓰라와 관련된 랜드마크 용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스캐퓰라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앞에는 늑골이 있을 거고요. 늑골을 걷어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글레노이드 캐비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캐비티는 강이라는 뜻이고요. 신체에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관절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데 왜 관절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스캐퓰라에 있어서 지금 이 구간은 온폭 파여져 있는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사라고 부르고요. 포사를 저희가 와라고 부릅니다. 온폭 파여져 있는 구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강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자, 이 온폭 스캐퓰라에 위치한 이 포사 부위에 누가 와서 만나느냐 하면 휴머러스의 헤드가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뼈와 뼈가 만나는 이 사이에는 무엇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관절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절은 공간이 비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글레노이드 캐비티라고 표현을 해뒀나 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지우고요. 그리고 다른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 슈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과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슈프라라는 뜻은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튜버클이라는 것은 돌출되어 있는 뼈를 저희가 튜버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관절과 하결절, 상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와라는 표현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 선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그림상 봤을 때 지금 오른쪽이죠. 화면상 봤을 때 오른쪽이 해박 자세에서 미디얼 방향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이 레터럴 방향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얼 쪽에 위치한 이 선을 저희가 미디얼 보드라고 해서 내측 연 또는 내측 면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위치한 이 면을 저희가 레터럴 보드, 외측 연 또는 외측 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얼 보드가 레터럴 보드가 만나는 곳, 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각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인피리어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피리어는 저희가 방향 용어에서 다뤘었죠. 아래쪽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앵글은 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하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하각과 하각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 하각의 위쪽에는 다시 또 돌출되어 있는 각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superior angle이라고 해서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각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superior notch라는 표현과 그리고 coracoid process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뭔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저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회 돌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회 돌기, 오회라는 뜻은 한자어를 찾아보시면 까마귀의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돌기는 돌출되어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까마귀 뿌리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회돌기라는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회돌기와 삼각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 선 사이는 지금 V자형 절취부처럼 온폭 파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superior notch라고 부르고요. notch라는 표현은 V자형 절취부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상절흔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아크로미온, 견봉이라고 불리는 랜드마크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견봉은 다시 이 앞쪽에 위치한 클레비클, 쇄골이라는 뼈와 다시 만나서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ubscapula fosa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sub은 아래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scapula, 견갑골이고요. fosa라는 용어는 와라고 이야기를 했고 온폭 파여져 있는 구간을 뜻했습니다. 자, 결국 이건 뭐죠? 견갑골의 아래쪽에 위치한 와라고 해서 견갑하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온폭 파여져 있는 이유는 이 앞쪽에 위치한 늑골이 약간 원통 형태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에 위치한 랜드마크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대부분 용어들은 스캐퓰라의 앞쪽에서 저희가 다뤘고요. 뒤쪽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녀석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스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파인 오브 스캐퓰라라고 해서 견갑 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파인, 이 극이라는 표현은 가늘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뼈를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에 얹어 놓게 되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건데요. 자, 돌출되어 있는, 가늘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 뼈 위쪽과 아래쪽에는 빈 공간이 존재할 겁니다. 자,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슈프라 스피너스 포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슈프라 위쪽이었죠. 그리고 스피너스는 스파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위치한 극 위쪽에 위치한 온폭 파여져 있는 부분이라 해서 극상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인프라 스피너스 포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래쪽에 위치한 극 아래쪽에 위치한 온폭 파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극하와라고 부릅니다. 자, 랜드마크 스캐퓰라와 관련된 전반적인 랜드마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랜드마크 용어가 왜 중요할까요? 자, 그 이유는 저희가 근육을 공부를 할 때 근육이 부착되는 지점이 대부분 뼈의 용어들, 랜드마크 용어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저희가 팔페이션, 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을 직접 만져서 촉진을 해서 직접 특정 근육들을 찾아낼 때 근육에 문제가 MMT와 같은 테크닉으로 문제를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촉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매뉴얼 테크닉을 통해서 그 근육의 긴장도를 낮춘다거나 할 때 저희가 촉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근육을 찾기 위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랜드마크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극하근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스캐퓰라에서 극을 이렇게 만져서 찾고요. 그리고 극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뭔가 볼록 솟아나 있는 작은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극하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촉팔페이션을 할 때 이런 그 근육을 찾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랜드마크 용어입니다.